이야기는 이따가 조금 더 할 게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명박 구속되고 박근혜 구속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아, 속으로 생각했어. 얘들은 절대 안 바뀌는구나. 민주당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뭐 오거돈 부산시장이나 박원순 시장님 부분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다시 선거하게 된 부분을 당대표가 친솔하게 사과하잖아요. 죄송하게 됐다고. 근데 나 주호영이 했던 말, 주호영은 남의 말을 빌어와서 했던 말이긴 한데 너무 분노스러운 거예요. 김종인은 지금 어떤 타이밍이 되면 조만간 박근혜 이명박 구속 등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호영이 뭐라 그랬냐면은 상대방 민주당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상대방의 낙인 찍기에 빌미만 제공하는 것 아니냐. 라면서 대국민 사과에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다 라면서 남의 말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 속내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기사 보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원래 죽을 놈들은 무슨 짓을 해도 뭐 앞으로 자빠져도 뒤통수가 깨지는 뭐 그런 방식으로 죽을 놈들은 뭐 무슨 짓을 해도 죽을 길로 가는구나 싶어가지고 그 표현 자체가 너무 가증스러운 거 아닙니까? 사과하는 시기와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진짜 너무 쓰레기 같은 표현 아닙니까? 이게 그 새누리당에서 시작했던 그 쓰레기들의 전형적인 논리인데 어떤 범죄 혐의가 제기돼 정치인한테 그러면 재판 결과를 보고 사과하겠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무죄 아니냐.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에 그냥 그대로 갖다 박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재판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무죄라고 생각한다. 근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아 그럼 이제 언제 사과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표현으로 사과를 할지 내가 지금부터 고민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 진짜 건강해야 됩니다. 개새끼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주호영 말을 보고 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선하기를 피해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박근혜 탄핵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가 저렇게 소위 말하면 개 난리 나는 상황에 그 당이 사과한 적이 없는데 지금 와서 사과하면 뭐하냐. 그러면 낙인 찍기 효과가 있어가지고 빌미만 주는다. 이건 정치인이 할 말이 아니에요.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정치인 입장에서는 괴롭고 힘들지만 진짜 얘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뭔 사고가 났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일종의 제가 늘상 주장하는 태도의 문제. 저 사람들이 진심으로 저걸 반성하는구나라고 느꼈을 때 반성은 어떤 걸 뒤로 놨냐면 친일 부역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반성함으로써 재발 방지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솔하게 사과하면서 국민들한테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인데 빌미를 주고 낙인 찍기에 빌미를 주기 때문에 사과하지 말라는 의견이 있다고 자기 속내를 딱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죠.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죠. 대구에서 정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사실 사과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한테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명분이 생겼잖아요. 이 기회에 그냥 사과를 좀 했으면 면피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주호영이 한 거는 사과를 하기 싫어서 핑계를 우리한테 대는 거죠. 그래서 사실 크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땡큐예요. 사과하지 말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는 탄핵 정부지만 억울하다. 박근혜 꺼내달라. 계속 이런 이야기 해줘야죠. 근데 이제 주호영 말도 일면 일리는 있습니다. 뭐 사과한다고 딱히 뭐 달라지겠습니까? 사과한다고 해서 사람 아닌 것들이 사람이 된다거나 뭐 개가 사람으로 변신하거나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극우 유튜버들이 약간 이 이간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분열에 되게 일조한 경향이 컸는데 지금 보면은 이 박근혜 탄핵과 이런 이명박 구속 이런 것 자체도 그런 분열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보면서 기분이 좋았고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이분들은 이제 그런 거 이만희 땡땡땡 해봐 이런 것처럼 너 박근혜 그거 탄핵 어떻게 생각해? 이명박 구속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게 뭔가 약간 그런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좀 품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으면은 선처를 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 죽여놓고 야 내가 사과한다고 사람 살아나는 거 아닌데 내가 왜 사과해야 되냐는 이 태도하고 똑같거든요, 사실. 이게 저희들이 안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사과하기는 쉽지 않아요. 더 보수적이거나 더 권위적인 사람들은 사과는 굉장히 치욕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주호영의 이 말의 속뜻은 지금도 국민의 취임의 주력 부대는 친박입니다. 근데 그 친박들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극우 친박들의 시각을 넘어서서 박근혜 이명박 잘못했어요라고 사과하는 게 내부적으로 표가 떨어질까 봐서라도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결국에는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그쪽에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 다 보세요. 박근혜 탄핵했던 사람들이라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리스크죠. 이 관점에서는 지금 주호영이 뭔가 이상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호영이 지금 윤석열은 지키고 싶어하고 대선 주자로 나오는 것은 불편해하고 애매하다. 정말 그 주호영은 생긴 것처럼 마음이 너그러운가 봐요. 삼장법사만큼이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짜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진짜. 나는 주호영이 김종인 반만 따라갔어도 훨씬 훌륭한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종인이 훌륭하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김종인 80 노인네보다 주호영은 거기서 왜 그게 당선이 됐냐면 원내대표에 나름 그 바닥에서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지들끼리 봤을 때는. 근데 주호영도 김종인 옆에 있으니까 상당히 극우에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김종인은 사실상 허수아비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자기가 내는 아젠다는 다 국민의 취임 국회의원들한테 씹혀요. 이 구조가 앞으로 굉장히 저당의 어떤 분열적 요소로 계속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어쨌건 주호영 씨가 김종인의 반만 따라가도 훌륭한 정당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도 안 되네. 그럴 리가 없죠. 아. 자, 어쨌건 지금 박근혜 이 말이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저쪽이 낙인 찍기 빌미로 작용할까봐 사과하는 걸 망설이고 있다는 말이 대체 정치인 앞에 나올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낙인이라는 게 어떤 낙인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쪽 그 국민의힘 정치하는 사람들 사람 취급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낙인 찍고 말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무슨 낙인을 찍는다는 건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아니 문 대통령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4.3 학살했어요? 제주도 가서 사과했죠. 대통령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가서 사과했죠. 대통령이라고. 탄핵은 물론 같은 당이긴 하지만 주호영도 박근혜 탄핵시키겠다고 밖에 나간 사람이에요. 그때 그 바른 정당 뭐 이렇게 만들어서 나갔던 사람들이라고. 사과 쿨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밑에서 막 반발이 올라올까봐 그걸 못하는 이런 용기 없는 것들이 지금 제1야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